시스템 운영입니다. 이제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이후 운영자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설치 정보입니다. 고객사가 넥사크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왓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방문 설치 시 왓스의 LRB 경로에 모듈과 라이선스를 설치해 드립니다. 이때 제품 기본 설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넥사크로 XAPI 자르 파일은 넥사크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 시 사용되는 넥사크로 전용 데이터 포맷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로깅은 넥사크로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예외사항이나 요청 추적이 필요한 경우 해당 로그를 통해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 심플이라는 자르는요, 넥사크로와 서버 간의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필요한 통신 라이브러리입니다. 넥사크로 서버 라이센스는 이 파일들과 함께 설치되는 라이센스로 설치 완료 후 와스를 재시작할 때 모든 설정이 반영됩니다. 제니 자르 파일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 사용자가 선택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엑셀과 한 셀로 임포트, 익스포트 할 때 사용하는 자르 파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포 파일과 개발 소스는 우리가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넥사크로 엔진 모드, NRE 실행 환경 할 때 NRE 배포 모듈에 대한 디렉토리 경로를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개발 소스는 저희가 운영할 때 JS,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운영되는 거 아시죠? 이거 말고 실제로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SFD의 파일들이 있는 경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된 일이 있을 때 이 원본 소스로 수정하시고 제너레이트해서 운영 소스에 올려놓는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제품 설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넥사크로 실행을 위한 시스템 최소 사양과 서브 XAPI 최소 사양인데요. 넥사크로 플랫폼 JDK 최소 사양 XAPI를 사용하려면 1.4 이상이어야 되고요. 제니를 사용한다 그러면 1.8 이상이어야 됩니다. 제품별 시스템 요구 사양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걸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API 설치 정보라든가 다운받는 위치, 제니도 설치 위치라든가 다운받는 위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공유해놨습니다. 자, 환경 정보 설정입니다. 이미지 리소스 테마 파일 관련하여 마인타임 설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NRE, 런타임 환경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데이터가 출력되지만 컴포넌트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컴포넌트에 빨간색 테두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넥사크로는 RDS와 S테마라는 리소스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얘가 기본 구성은 아니죠. 웹서버에서 해당 확장자에 대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해당 리소스 파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UI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웹서버의 마인 타입에 설정해주는 부분인데요. 웹 XML이라는 소스 안에다가 확장자가 X테마이면 확장자가 RDS면 다운로드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X테마와 RDS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UI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엑셀을 이용할 때도 마인 타입에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엑셀로 익스포트, 임포트 하는 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인 타입에 엑셀도 등록해 주셔야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웹 XML은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와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트레이스 모드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트레이스 메소드는 넥사크로에서 디버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로그 기록 여부를 넥사크로 환경 설정 파일인 트레이스 모드 설정에 따라 변경되는데요. 트레이스 모드가 true로 되어 있으면 PC에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트레이스 모드는 개발 시 디버깅에 용이하지만 운영 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영 수업에서는 트레이스를 오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넥사크로 서버 중 커밍 로그 자르 파일이 설치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넥사크로에서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를 로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를 사용하는 경우 화면 UI는 넥사크로 개발 환경에서 구현하고 서버 서비스는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UI와 서버 개발을 각각 다른 개발자가 분리하여 작업하는 환경에서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로고 기능이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리시브 데이터 뒤에 스토어 스트림 로그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로그 기능은 디버깅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내부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크고 운영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디버깅 외의 목적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서버에서 로그를 기록하게 되면 트레이스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서버 경로에 파일이 하나씩 기록되고요. 내용을 열어보면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이 마무리되면 운영자용 매뉴얼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운영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넥사크로의 기동 절차입니다. 넥사크로는 와스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이나 별도의 종료 명령 없이 와스의 실행 종료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가동 확인도 애플리케이션 실행해서 결과가 보이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별도의 방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용 매뉴얼에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료 절차도 와스 라이브러리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종료 명령이 없이 와스 실행 종료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저희가 별도의 모니터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넥사크로 제품 버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넥사크로 제품의 버전은 총 4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숫자는 제품 변화 수준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인 24. 얘는 메이저 버전으로 이 숫자가 바뀌는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숫자 0은 마이너 버전입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 수준은 아니지만 기능이 추가되거나 눈에 띄는 제품 변화가 있을 때 올라갑니다. 저희 제품 중에 유일하게 17.1이라는 버전이 있었죠. 네, 그런 경우에 마이너리 버전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0, 업데이트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패치나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변경되며 기본적으로 하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간혹 신규 기능의 추가 등으로 인해 하위 호환성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이 숫자를 올리고 해당 버전의 별도의 디렉토리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마지막 숫자인 400입니다. 400은 패치 버전입니다. 버그 수정이나 세부적인 기능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증가하는 일련 번호입니다. 가장 자주 바뀌는 숫자이고요. 제품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넥사크로 버전 체계는 사용자가 제품의 변화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넥사크로의 헬프에 가보시면 About 넥사크로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눌러보시면 프로덕트 버전의 숫자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사크로를 이용하여 개발을 하다 보면 투비소프트 고객지원센터에 기술 문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프로덕트 버전을 기술해 주게 되면 답변할 때 해당 버전을 토대로 프로그램 테스트 및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넥사크로 제품 버전, 그중에서 엔진 라이브러리 버전 확인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 스토리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넥사크로 엔진 라이브러리, 넥사크로 LIB가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넥사크로 스튜디오가 최신 버전이라고 해서 엔진 라이브러리까지 반드시 최신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엔진 라이브러리 버전 정보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보시면 툴의 옵션에
SDK 보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 라이브러리 가보시면 네, LIB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위치에 라이브러리 가보시면 component.com 여기에 JSON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타입 디피니션의 오브젝트에 가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제이슨들 보이고요. 여기에 버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API 버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자바, XAPI, 자르 파일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위치에 가보시면 메타 인프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가보시면 manifest m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가보시면 build date라고 해서 실제 XAPI가 언제 빌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전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API는 빌드된 날짜를 가지고 버전을 체크합니다. API 중에 엑셀과 한 셀의 익스포트, 임포트 할 때 사용하는 애가 젠이라는 애가 있죠. 젠도 마찬가지로 XAPI와 같이 메타 인포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셔갖고 manifest mf라는 파일 안에 빌더된 날짜가 있습니다. 이걸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버 환경 변경 시 체크 사항입니다. 서버 환경이 변화되거나 서버 이전 시 체크 사항을 알아볼 건데요. 변경 사항이 IP 주소가 변경됐거나 클라이언트 도메인 주소 그리고 서버 CPU의 코어 개수 중 하나라도 변경이 일어날 경우 반드시 넥사크로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항목은 라이선스 발급할 때 기준되는 주요 정보이기 때문에 변경 시에는 기존 라이선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서버 환경 변경 작업이 대부분 업무 외 시간,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라이선스를 새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환경이 변경된 후에 기존의 라이선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개발용 라이선스를 이용해서 서버에 임시로 적용시켜 놓고요. 나중에 정식 영업일에 넥사크로 정식 라이선스를 재발급받아 교체하시면 됩니다. 개발용 라이선스로 선 조치한 다음에 나중에 재발급 받아서 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예기치 않은 문제 상황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스템 운영은 단순히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상 환경 변경 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점검 습관을 들인다면 훨씬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장애가 발생해도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장애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투비소프트